예, 오늘 박근혜 승리에서 광주 커다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일정한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권영세 대사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공모 행각이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이미 불법이 있었으니 이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열람과 불법 공개 등 추가 범죄가 사실상 저질러진 것이고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울부짖으며 낭독했다고 자백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명백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전직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을 대선에 총동원해서 이용했다라는 것이 스스로의 자백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연속범죄로 얻은 것은 정권이겠지만 국격도, 정부에 대한 기대도, 외교적 신뢰도, 남북관계도, 민주주의 성과도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보기관은 일반적으로 비밀을 폭로하기보다는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선 그런데 정보기관이 누설 자이고 누설의 장본인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대화록에 폭탄설은 없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문은 이와 같은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공작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 커넥션의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대선 개입의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제부터 신발끈을 조여맬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역사로 만들 것입니다. 플래시몹에 나선 대학생의 바람대로 국정원을 정치에서 완전히 로그아웃 시킬 것입니다. 6월 민생국회 입법선거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련 없이 피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위의 전속고발법 폐지법, 하도급 거래법, 대리점, 가맹점, 업주보호법, 그리고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슈퍼갑의 일감 몰아주기 제한법 등은 가불 상생의 토성이 될 것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전두환 추진법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발목 잡힌 민생 법안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남양유업 방지법,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가습기 피해 문제법 이런 것들 매우 핵심적인 민생 법안인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의를 지키기 위한 것, 민주주의와 의를 지키는 것, 그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주당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막판 스퍼트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정경환 전직 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차 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 당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과 관련해서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25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서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까지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집행하기 전에 지자체가 무상교육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고 예산을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지자체, 나아가 학부모들에 대한 우롱이자 협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6월 국회에서 무상보육의 정부 책임 강화를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법은 지방재정 특위 복지위에서 여야 부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역시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5년간 약 9조 원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것을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정말해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이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질병의 보장성 확대에도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구나 4대 중증 환자들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100% 국가 보장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법안 심사 기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늘 살리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갑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갑의 횡포에 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늘 살리기 위한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NLL 대화록의 대선 활용 시나리오 정리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했던 권영세 종합상황국장의 대화록 발언 그리고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대화록 입수 파문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서 어떠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는지가 지난 2012년도 대선 규정한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이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정문원 의원 그리고 스스로 화를 자초한 서상기 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발언을 폄훼하면서 시나리오가 없었던 듯이 공격을 해왔던 최경환 원내대표 이제 본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법사위가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으로 해서 지금 NLL 이것이 총리의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이 NLL 발언록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총리의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오늘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익을 적어냈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국익을 생각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어제의 결론이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 한 가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권영세 그 대사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서 자세한 상황을 녹취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발언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똑같은지 이것은 국민들이 오늘 이 시점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점으로 보면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이 12월 10일이고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발언이 12월 14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그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내에서 이 대화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이것이 순차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선에 활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권영세, 김무성, 정문원 이 세 분은 대통령 기록을 위반한 그 처벌 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권영세 대사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범법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오늘 본회의에서 짚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동호 수석대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운영위원회 전체에서 그 국회의원 특권 내놓기 3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 국회 굉장히 고심에 거듭했습니다. 선정의 원로위원들의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의견이 있었지만 그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만 받는 거고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빠질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그 폭력 방지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폭력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특히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좀 가혹할 정도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과 영리 목적의 행위 금지도 추가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 오늘 아침 조간도 그렇고 어제 석관에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된 또는 오보에 가까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9대 의원도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9대 현역 국회의원 중 교수직을 휴직하고 오신 분들은 19대 국회의원 될 때 사직이라는 걸 휴직만 되는 걸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사직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바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예외로 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했던 것이고요. 다만 변호사나 의사들은 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휴업한다고 하더라도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끝나면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하고 교사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분들, 몇 번 안 되는 교수, 휴직한 교수분들만 빼있지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19대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언론들 이 점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뭐 셀프 사면이다 말이야. 19대 의원만 특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자기네들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오보에 가까운 비판 기사들인데 전혀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온 결의안은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온 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안입니다. 다른 많은 그 제한 규정들을 좀 상세히 보시면은 훨씬 더 강화된 안들을 의결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동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언론에서 좀 다시 크게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토위 이윤석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윤석 의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영화 수술을 받기 위한 철도산업 개편 방안을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내내 갈등만 양산하는 철도 민영화 논쟁을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하실 말씀 있으시죠? 말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여러 의원들은 국토부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 부재, 대기업 특혜 가능성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밀실에서 소수의 관료와 친정부 성향 전문가가 단기간에 마련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철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 간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며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 새누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철도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이 되는 의원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의 중대 과제인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검증기구 구성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체도 후속 입법인 저희 18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리모델링 수집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를 하고 민원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소양 평수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여야 간 합의하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새누리당 심사위원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민생 안정, 부동산 활성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태도를 바꾸는 이중적인 행태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철도 민영화 검증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개입과 그런 공방의 중심에서 방송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축구하고 왔습니다. 그날 배석표 사장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상무이사와 보도국장이 함께 대화에 참여를 했고 저희 민주당 측에서는 저 간사 유승희와 노웅래 그리고 최민희 두 의원님 세 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함께 방문해서 이 YTN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청래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 후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인터뷰에서 매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14선언을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대담은 존중되어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후임 대통령으로서 서해 평화 지대를 협의한 것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언이 휴전선 포기 발언입니까? NLL 남쪽, 북쪽 같은 면적으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공동 어로 수역으로 정하자는 것이 어떻게 NLL 포기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휴전선 포기입니까? 포기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시고 새누리당 후보가 된 직후 14선언을 계승하겠다. 그리고 NLL 지역을 서해평화지역으로 만드는데 본인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도 그런지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시 민주당이 리모델링을
하나의 그 서민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재개발과 재건축만 있었던 그 시작을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해서 서민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또 계획이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과 수평 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법을 당시에 제출을 조정식 당시 국토해양이 간사위원을 대표 발의로 해서 입법 발의를 한 그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와 같은 민주당의 당론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직 중축 문제가 민주당과 사전에 합의했던 그 내용과 연계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